어떤 작업으로 마무리를 하는지 우리 셋의 경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한테 상장 만들어주기라든지 아니면 칭찬 캡슐을 줘요. 나를 중심으로 위치를 시킨 다음에 한 명씩 만나가지고 작별 인사 하듯이 네, 해줘요. 너무 네. 좋다. 저한테도 좀 물어봐 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그라이아이에 놀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첫 회기를 어떤 활동으로 여는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연이어서 어떤 작업으로 마무리를 하는지 우리 셋의 경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특별히 지속된 상담을 마무리하는 활동이 있으세요? 아동 만날 때는 발달 지연이 오는 경우가 꽤 많고 정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바우처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보통은 1년이에요. 길면 2, 3년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도 보는 아이들이라서 뭔가 회기를 정해놓고 하기보다는 오늘은 요거까지 했었는데 다음엔 요걸 좀 더 촉진하는 걸 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하고 나서 마지막 회기다 이러면 그동안에 했었던 것 중에 제일 내가 재밌었고 선생님이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해요. 그 진짜 걔가 충분히 이길 수 있게끔 해주고 그 아이가 그전에는 이랬었는데 지금 얼마만큼 발전했고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를 게임하면서 엄청 넣어줘요. 그것을 참여자가 스스로 알 수 있게 확인시켜 준다는 거죠. 활동 속에서 알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리고 이기고 가면 되게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동들은 그렇게 만나고 일단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10회기, 12회기, 뭐 길면 15회기 이렇게 정해서 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한테 상장 만들어주기라든지 아니면 칭찬 캡슐을 줘요. 일단 상담으로 오는 아이들은 집단 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던 아이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 아이의 좋은 점을 그 캡슐 안에 넣어줘서 그 캡슐을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활동을 하기도 해요. 롤링페이퍼보다 뭔가 이렇게 비밀스럽고 내 재산 같은 느낌이 간직하기 좋겠다. 그리고 타임 캡슐을 조금 변형해서 사실 만든 거라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조금 보관하기도 용이하고 나중에 꺼내서 이제 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롤링페이퍼 대신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 선생님도 써주세요? 네네, 그럼요. 저도 써주죠. 저는 이제 개인 상담이다 보니까 뭐 정해놓고 하지 않는데 했던 것 중에 이게 좀 효과적이었다고 기억이 나는 게 그동안 했던 역할들이 있잖아요. 연극치료다 보니까 어떤 극적 안에서 역할을 맡았을 수도 있고 내가 만들어낸 역할도 있고 상상 속에서의 어떤 역할을 부여한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일단 조그만 종이에다가 써보게 한 다음에 그거를 위치를 시켜요. 어떤 지점에 있을 것 같은지 나를 중심으로 위치를 시킨 다음에 한 명씩 만나가지고 작별 인사 하듯이 네, 해줘요. 너무 좋다. 그 인물들이 나와 지금 어느 정도 마음의 거리 상에 있는가 그것도 좀 확인을 하면서 뭐 좋았던 인물도 있고 악역도 있고 뭐 도와줬던 인물도 있고 그런 인물들을 하나씩 만나면서 내가 뭐 얻어간 힘이라든가 뭐 너를 통해서 뭐 깨달았던 거 이런 것들 한마디씩 나누게끔 좋다. 네. 이제 좀 가져가도 될까요? 아유 그럼요. 아유 얼마든지 저한테도 좀 물어봐 주실래요? 선생님 혹시 마지막 얘기 하시는 게 있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있습니다. 마지막 케이크에 꼭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뭘까? 저는 이 활동의 이름을 마음의 지도라고 부릅니다. 참여자의 마음의 심리적인 지형을 시각화하는 그런 작업으로 마무리를 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참여자에게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현재의 나의 모습,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 되고 싶은 나, 근데 그 되고 싶은 나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나는 또 어떤 모습인지, 반대로 되고 싶은 나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인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네 가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네 역할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역학관계로 얽혀져 있는지를 자기 몸을 이용해서 저와 참여자가 조각상으로 찾아보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나 되고 싶은 나, 방해자, 조력자 이거는 뭐 6조각 이야기에서도 비슷하게 구도가 나오죠. 그리고 역할 프로파일에도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것을 굳이 마지막에 조각상으로 하는 이유는 역할 프로파일처럼 이렇게 지필 검사로 했을 때는 참여자가 주로 그 내가 의식하는 나의 모습이 반영이 된다면, 그러니까 몸으로 직접 찾았을 때는 내가 의식하는 나와 좀 다른 모습들, 실제 나와 훨씬 더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찾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장점들 작업 속에서 많이 확인을 했고, 그래서 자화상을 그린 다음에 그 자화상 속에서 그 네 가지 지점들을 찾아보고 그 역할들을 조각상으로 만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관계 맺고 있는지를 몸 작업을 통해서 공간적으로 확인해보고, 이제 거기까지가 일부고요. 그 다음에
내가 조각상이 되다 보니까 조각상의 모습을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피규어로 압축을 합니다. 작은 사이즈의 피규어로. 그래서 그것을 또 놓아봐요. 내 역할을. 그러면 사이즈가 축소되면서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다 역할의 이름을 찾아보게 해요. 현재 나의 역할은 이름은 뭔지, 되고 싶은 나의 역할의 이름은 뭔지, 방해자와 조력자의 이름은 뭔지, 그리고 한마디 대사까지 또 확장해서 찾아봅니다. 그렇게 마음의 지도가 완성이 되면 저와 이제 작업을 종결하는 거잖아요. 저와 만나지 않아도 내가 앞으로 변화되기 원하는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요약된 지도가 이제 참여자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헤어져도 스스로 자기를 돌보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추스리고 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이 작업을 마지막에 배치를 하죠. 그래서 상담에서 했던 것과 상담 종료 이후에 일상을 이렇게 다리로 이어주는 작업 목적을 위해서 이 활동을 합니다. 여행 가면 가이드맵 있잖아요. 내 마음의 가이드맵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저는 그 초기, 중기, 말기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초기, 중기, 말기 다 쓸 수 있기는 한데 일단은 좀 깊이 들어가는 그쵸. 거니까 말미쯤에 써서 변화된 거를 직접적으로 보게끔 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이래서 나는 마저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대신 전하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이 새 상담사가 상담 종결에 주로 쓰는 작업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즐거운 드라이아이!